안녕하세요. 저는 피턴에서 이초영을 맡고 있는 이초영이고요. 네. 함께 하신 분은 저희 피턴의 이미아 작가입니다. 저희는 일본 도쿄를 6박 7일로 다녀왔고요. 그래서 초고령 사회의 복지와 웰랜딩에 관련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피턴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드릴게요. 저희 피턴은 4명이 되어 있는 여성 의 그룹인데요. 3명은 2014년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문화 다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사업에서 세대 다양성으로 함께 연구를 했던 3명, 그러니까 연구자는 2명, 그리고 1명은 행정가였고요. 한 분은 그때 초대를 받으셨던 작가셨는데 이미아 작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웰랜딩에 관련된 것들, 뭐 나의 마무리 옷이라던가 아니면 얼마 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했던 21g이라는 생애 마무리에 관련된 프로젝트, 서울시립 죄송합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하셨던 그런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하셨던 분이어서 저희가 함께 이제 초대를 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분들이고요. 그래서 4명이서 저희가 이제 그 약간 느슨한 연대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나이듦이라던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만들 수 있는 장소라던가 이런 이슈를 좀 만들고 싶어서 4명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스터디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작년 7월에 저희끼리 또 이야기 모임도 만들어서 다른 분들을 또 초대해서 나이듦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피턴이 우회로잖아요. 이렇게 피턴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삶에서 잠시 멈춰서 뒤를 바라보고 그리고 또 이런 우회할 수 있는 것들, 앞으로의 나이듦이라던가 아니면 앞으로의 그런 마무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하자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세부 주제는 아시아 고령사회 일본 도쿄에서의 초고령사회 복지와 웰랜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 속에서 함께 나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도시 속에서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특히 돌봄, 그리고 커뮤니티, 지역, 공간, 그리고 각자의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모두 다 그런 질문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각자가 기획자이고 행정가이고 작가이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에서 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가 제일 큰 저희의 그런 보고 싶은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이미 초고령 사회가 됐고 우리나라도 2017년에 이미 고령 사회로 진입했고요. 2025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된다는 예상이 있고요. 그리고 그 1인 가구 중에 24.4%가 이미 또 노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너무 급박하게 처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선언했던 일본을 저희가 다녀왔는데요. 주요 탐방 내용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역 돌봄과 주거 해서 저희가 치매 마을 환자 인지장애 그 마을 아오이케어라는 곳에 저희가 다녀왔고요. 그리고 무연사회 1인 가구 사후 장래에 관련된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이 무연사회는 NHK에서 2010년도에 만들었던 다큐와 그리고 책이 나온 게 있는데요. 혼자 살고 혼자 죽는다는 그런 사회 용어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미 무연사회에 대한 그런 인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저희가 지역 거점이 어떤 식으로 세대 교류를 하고 있는가. 근데 이 세대 교류의 문화 활동을 노인들과 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걸 알고 싶었고요. 그리고 4번째는 대형 기업들. 특히 더 그런 거대 자본 안에서 또 시니어몰을 어떤 식으로 또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보고 왔고 5번째는 이제 노인들이 뭐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생활을 할 때 했던 어려움들,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배리어 프리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5가지를 보려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례 조사는 저희 뭐 고령체험관도 갔다 왔고 치매 안심센터 작업치료사하고도 인터뷰를 했고요. 그 종로 3가의 라키거리라고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네, 거기가 이제 할아버지들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바둑 두시고 장기 두시고 이제 뭐 순댓국 같은 해장국 2,500원?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한 잔 정도 질 수 있는 라키거리가 있는데 그 라키거리를 이제 중구에서 아마 조성을 했었어요. 근데 그 조성했던 거가 스가모라는 일본의 도쿄 거리를 벤치마킹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스가모를 갔다 왔고요. 그리고 2019년 뭐 유니버셜 디자인 국제 세미나 등을 저희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팀 소개 자료를 저희가 이렇게 일본어로 되어 있는 카드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갔고 그리고 또 저희의 그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것들을 2장 정도로 압축적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각종 질문지와 함께 저희가 탐방하려는 기관에 전부 다 먼저 배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전 질문지하고 인터뷰 먼저
보내고 그리고 인터뷰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조절을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기념품을 준비했는데 이게 이제 이미아 작가님이 이전에 작업을 하셨던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할머님들한테 좀 사라지는 것이 있으면 뭐가 좋겠냐. 그러니까 살면서 사라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 중에 아픔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픔을 할머니가 직접 쓰신 글씨를 그대로 몰드를 떠서 비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누를 쓰면서 사라지는 거죠. 비누를 쓰면서.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함께 답례품으로 드렸더니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갔던 기관들 모두 다 너무나도 크게 저희를 환대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녀왔던 곳들은 뒤에 이제 자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도쿄가 가운데가 저희의 숙소거든요. 정말 동서북으로 모두 횡단하면서 다녔고요. 첫 번째는 아오이케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치매 인지증 마을인데요. 특히 아오이케어는 아마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노인들에게 요리를 직접 하도록 만들기도 하고요. 노인들에게 작업을 직접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대표가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굉장히 큰 카리스마가 있고 본인의 신념이나 이런 것들 되게 뚜렷하신데요. 다들 신세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 얼굴을 하고 있지 않다. 본인들이 이제 살고 활동하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치매 노인들은 자기들이 여기서 정말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직접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할머니들을 대하실 때 정말 동네 할머니, 아주머니 아니면 우리 어머니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대하시는 거를 봤고요. 특히 돌봄은 일시적 이벤트가 아니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셨고 이분이 뒤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지만 26살에 이 일을 시작하셨대요. 근데 26살에 다른 기관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을 너무 물건 취급을 하더라. 그래서 이런 물건 취급을 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게 너무 자기는 싫었다. 그래서 이 26살에 그만두고 나와서 이 아오이케어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아오이케어는 4개의 시설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장기자 숙소, 단기자 숙소, 그리고 함께 공동하는 커뮤니티 룸, 그리고 하나는 그런 사무실과 그리고 동네 카페, 그리고 아이들 놀이터로 일부 이제 쓰이는 곳도 있고 위에 커뮤니티 룸이 또 있어서 그 모든 주민들의 컵을 거기다 키핑해 놔가지고 커피를 직접 거기서 먹을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작업장도 있어요. 서예 교실을 하시는 또 분이 있으셔서 그리고 아이들의 작은 사탕 가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4개소를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치매가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자기의 주요 목표이다. 그래서 여기 오는 어린이나 아이들은 전부 다 치매 걸리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할머니가 어떤 행동을 해도 치매야 치매라서 저래 이런 게 아니라 이야기를 2번 하는 할머니구나. 뭔가 손을 떠는 할머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지 치매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같이 요리를 하는데 이제 칼이나 불 같은 걸 써서 국내에서는 절대 그런 활동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더니 가족들이 반대한 적도 없고 오히려 스태프들이 다쳤대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다친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도 그렇게 크게 다치는 예는 없다. 우리가 그냥 먼저 우리가 걱정하고 그걸 못하게 차단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게 너무 싫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인은 이 생활이 모두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행운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다른 아까 4개 시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 사무실이나 카페나 사탕 가게로 쓰는 곳인데 이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작은 봉을 2층 높이에서 떨어지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전부 다 놀러 와가지고 맨날 봉 타고 놀아요. 그리고 작은 문을 만들어서 약간 다락방처럼 만드는 것도 있었습니다. 네, 2번째는 저희가 모리노이에라는 곳을 갔다 왔는데 여기는 사회복지법인 복지학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쿄 전역에 7개소가 전부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 7개소가 뭐 노인 돌봄도 있고 작업장도 있고 이렇다는 특징들을 각자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지역 주변에서 뭘 원하는지 지역에서 뭘 필요하는지 알고 싶다고 했고 노인 시설에 노인만 있다는 게 자기도 너무 부자연스러웠다.
그래서 노인 말고 함께 동네에서 함께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더 주목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요양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돌봄하는 돌봄 보육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을 진행하고 있고 그 시설 앞에 농구 골대가 있었어요. 근데 비가 오는 날이어서 저희가 못 봤는데 항상 농구 골대 앞에 한 10명의 아이들이 와가지고 항상 농구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보육시설 앞쪽에 그 이렇게 작은 나무 의자와 함께 와이파이 존하고 충전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건너편 고등학교 학생들이 쉬는 시간마다 뛰어와가지고 충전기 꽂고 와이파이 쓰고, 근데 그 또 보육시설 앞이어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저기가 이제 노인 요양시설이고요. 이쪽이 보육시설이에요. 그래서 데크가 연결돼 있습니다. 이날은 비가 와서 문을 닫아놨지만 날이 좋은 날은 항상 열어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아이들하고 한번 인사도 하고, 아이들이 말을 뭐 이렇게 끄는거나 차 같은 걸 타고 가서 저쪽으로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인사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크게 분리되지 않은 이런 삶들을 살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는 엔딩센터입니다. 엔딩센터는 그 사후 장례부터 해가지고 묘지까지 전부 다 하는 곳인데, 여기가 저희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무덤만, 다른 곳은 무덤만 파지만 우리는 무덤을 기본으로 웰엔딩이라는 활동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모든 처리를 다 가족이 했는데 장례 같은 것들을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회가 대신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NPO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령화나 저출산, 그리고 또 자분 문화라는 게 있는데, 자분 문화는 일본에서 현재 그 키워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답게 살기, 자기답게 죽기에 대한 것들이 지금 개념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죽음 전후에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입원 보증도 해주고, 그러니까 사후에 관련된 모든 처리들을 같이 하고, 여기는 묘지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 그 묘지들이 이런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구역들이 있어서 묘지에 대해서 이 구조를 좀 보여드리면, 여기는 이제 가족묘들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묘지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cm 정도까지의 수직구를 파고요. 그리고 유골을 놓고, 그리고 그 위에 좀 빈 공간을 두고 모래를 뿌리고 목재 뚜껑을 덮고 또 위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이 한 번에 합장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매장이 없고 100% 화장이고요. 그리고 묘지와 그 집의 공간에 그런 구분이 없긴 했었지만, 이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여러 이 묘역 안에 여러 사람들이 합장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친한 친구들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사람과 함께 합장이 될 수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현재 굉장히 갖가지 다양한 장례 문화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많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저희는 납골당에서 함께 넣긴 하지만 이렇게 위아래로 같이 매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이런 사례들을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가 리스 시스템이라는 곳이 갔다 왔는데, 리스 시스템은 이제 고령 1인 가구를 위한 비영리 조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리빙 서포트 서비스의 약자인데, 사후 자기 결정권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후에 의탁할 곳이 없으면 현재 우리나라는 다 자식들이라던가 후견인 정도까지가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본인들이 후견인 제도를 받아서 법적인 제도들을 모두 다 처리할 수 있는 곳이고, 이게 이 리스 시스템이 처음 생기면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 법제도까지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나눔과 나눔하고 화호 공익법인하고도 같이 컨퍼런스를 9월에 이 사후 결정 관리권 가지고 여셨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 형태를 계약 가족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지만 이런 노인 인구들이 너무 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도쿄나 이렇게 큰 대도시에 지부가 있는데, 지하철역에서 최대 10분 이내 거리 진입이 가능하고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장례 수의예요. 근데 이 수의가 뭐냐면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수의들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본인들이 이제 최후의 어떤 장례를 치를 때 입고 싶을 때 이렇게 입을 수 있게 만들고 있고, 이게 종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 탑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장례 문화라는 것들이 좀 변화되는 것들이 좀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지역 거점하고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가가 궁금해서 스가모 거리 아까 말씀드린 거리를 갔다 왔는데 스가모에는 또 다이쇼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다이쇼 대학은 지역 창생학과라는 곳이 있고 지역 창생학과에서는 지역과 연계되는 갖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또 저희가 가는 날 또 다이쇼 대학이 맛지리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맛지리가 열렸는데 사도라는 일본인도 잘 모르는 아주 작은 섬인데 그 섬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산물이라던가 아니면 각종 그 재미난 어떤 전통놀이 이런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다이쇼 대학 안쪽에서 이제 맛집이 열리고 있었고 다이쇼 대학에서는 지금 이 3호점까지 내고 있는 그 컨셉이 뭐였냐면 지역에 있는 특산품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테마로 지역 브랜딩을 지역 학생들이 내려가서 거의 한 40일에서 60일까지 같이 살면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모하고는 좀 더 연계가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는가 했더니 꼭 노인 테마로만 자기들은 가진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이 스가모가 많이 알려져서 관광객이나 청년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과 청년을 아우를 수 있는 형태들을 조금 더 생각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스가모 거리에서 약간 인상 깊었던 게 우리나라의 라키 거리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먹거리 위주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 활자를 크게 만든 달력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보험 그리고 장례도 좀 더 설명을 못 드렸지만 벚꽃장 외에 벌룬장이라는 것도 있고요. 진짜 풍선 띄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우주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로켓도 띄어서 올립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그런 장래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사무소가 또 설치돼 있었고, 그리고 스마트폰도 이제 무료로 가르쳐 주고 있는 형태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불단들이 있어요. 각자 집에 다 불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단, 그리고 한약방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약방이 거의 동네에 있는 일이 없어요. 이거는 전부 다 약이라던가 노령 인구들이 많아지니까 그분들이 직접 와서 구입해 가기 때문에 스가모 거리가 그런 식으로 좀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강아지랑 같이 산책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턱을 없애가지고 휠체어던 노인들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도로들이 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저희 볼 수 있던 게 지팡이, 패션 지팡이. 지팡이에 막 재미나게 예쁜 어떤 캐릭터들도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다이쇼 대학 쪽에 이제 안내 부스 같은 거 저희가 좀 봤고요. 여섯 번째는 고토엔입니다. 그래서 고토엔은 저희가 여기서 또 그 인상 깊었던 거는 노인하고 그리고 장애 그리고 또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한 번에 커뮤니티 케어를 하고 있는데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인들은 요양원 그리고 주택시설, 보호시설, 유치원 그리고 장애인 작업장 회사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이 노인들이 이제 유치원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먼저 가서 한번 맞이하는 형태들 그리고 또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노인들의 식사를 또 보조하는 형태여서 서로 함께 어울려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날 저희가 또 간 날이 마치 맛지리가 열리고 있어가지고 이 맛지리가 에도가와 스마일 페스티벌 커뮤니티 뭐 이런 식으로 센터 해가지고 이분들이 함께 연결이 되는 분들끼리 또 맛지리를 열고 계셨고, 네, 그래서 이 선생님, 저기 CEO 스기게이코 상께서 얘기하시는 게 이제 고토에는 돈 없는 사람들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런 개호보험이 시작되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 많이 부담이 되지 않고 있고 다른 시설들은 굉장히 많이 들지만 우리는 3분의 1 가격 정도 된다고 얘기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노인들이 이 세상에서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본인이 활동을 하고 움직이니까 너무 좋아하셨고 그리고 또 아이들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인지증이나 장애가 있어도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상인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곳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따라하긴 하지만 잘 이렇게 지속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본인들의 이런 함께 일하고 있는 그런 뭐 보호사라던가 뭐 이런 분들의 어떤 마음가짐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한국도 이제 특히 이런 사회에 진입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식의 시설이나 분리되지 않는 형태들이 중요하다고는 도움말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 날에 이제 맛집 중에 체력 검증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가족들이 와가지고 직접 체력도 검증하고 그리고 이날 인지증 서포터즈를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지증 서포터즈에 대한 교육도 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네요.
네, 그래서 이온몰 아까 거대 자본, 거대 기업에 대해서 GG몰이라고 있었는데 GG몰은 2011년에 이제 이온에서 시니어 시프트라는 전략을 이제 선포해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도쿄 카사이점이 이날 1차가 시작이 돼가지고 현재 뭐 액티브 시니어가 나가서 사회 최상급 계층으로 이제 존중받아야 된다. 그리고 인생 최고의 순간을 지나는 세대라고 생각해서 그레이트 제너레이션에서 이제 GG몰을 열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뭐 지팡이 매장 그리고 청각장애인용 스마트폰 그리고 또 되게 재미난 게 4층 전체에 재활 데이케어 센터도 있고요, 접고런도 있고요, 치과도 있고요, 문화센터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보험이나 은행 관련 서비스 다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4층까지 건물 중에 1, 2층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이렇게 휴게시설이라던가 아니면 뭐 먹거리들이 있었지만 다른 층들은 전부 다 이 40대 이상의 중년층들의 취향에 맞는 물건들을 전부 다 배치하고 해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케어 센터 접고런이고요. 이건 부동산을 사람들의 접객을 담당하고 있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면 몇 살로 보이냐고 물어보면 저보고 몇 살이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로봇가 50살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로봇가 있고 여기는 이제 흙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님들이 오셔가지고 매일매일 본인 여기서 발을 담근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여가 생활을 위해서 뭐 악기 같은 것들을 배치해서 파는 곳이고요. 저쪽에 보시면 이제 혈압 이런 것도 다 무료로 지금 할 수 있게 만들었고 기저귀, 지팡이, 이동용 기기들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다큐 백화점 8층에서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동의 휠체어라던가 아니면 노인 관련된 간편식의 통조림 그리고 또 노인 관련돼서 그 노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에 관련된 책도 큐레이션해서 같이 배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동기구나 지팡이 가게 이런 것들을 8층 전체에 시니어를 위한 몰을 만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는데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해서 특별한 산책이라는 것들을 사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특별한 산책입니다. 웰다잉 투어인데요. 그래서 2020년을 저희가 만약에 기준으로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3월부터 3, 4월은 이제 매월 2회 투어를 좀 같이 하고 그다음에 5, 6월 정도에는 후기 공유회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장소는 망우리 공원이에요. 그리고 또 중랑 둘레길 및 이모저모 도모소라는 이미아 작가님이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창생공간입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은 40대 이상의 무연 1인 가구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세대들에게 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망우리 공원에서 그런 장소적인 특징을 배경으로 예술가하고 사회학자 그리고 죽음에 관련된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산책 가이드로 초대해서 준비하는 죽음 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렉처 퍼포먼스거든요. 그래서 관객 참여형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는 무연 1인 가구 웰엔딩 연대를 최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까 엔딩센터에서 묘지친구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좀 넘어갔는데요. 묘지친구라고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함께 그 소감이나 아니면 준비의 죽음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묘지친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집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방 역할하는 곳들이 있었는데 이런 엔딩센터의 묘지친구를 사례를 활용한 한국의 무연 1인 가구 웰엔딩 연대를 저희가 만들고 싶고요. 이런 무연 가구가 이 묘지친구와 죽음을 준비하는 다양한 커뮤니티의 사례를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웰엔딩 예술매개 프로그램인데요. 이 망우리 공원 저희가 택한 이유는 망우 공원 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 가지고 현재 되게 산책로가 잘 돼 있어요. 둘레길로. 그리고 실제로 가보시면 한쪽에는 묘지가 있긴 하지만 뭐 한쪽은 굉장히 살아있는 역동적인 분들이 다 걸어서 산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기능했던 흔적이 남아 있어서 삶과 죽음이 함께 있는 공존하는 분리되지 않는 장소성을 가진 곳이고 그래서 이제 먼저 봄에 한참 생명이 싹 트는 봄에 저희가 처음에 만나가지고 이런 저희 약수터 세 곳을 테마로 하여 세 곳의 강연
함께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이제 공유회를 통해서 사회학자 같이 발표를 하고 또 참여했던 사람들이 후기도 함께 발표하는 등의 이런 하나의 묘지 친구의 개념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고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세 군데를 저희가 연결해서 지금 같이 산책하면서 이야기하고 강연을 듣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결연한 이후에 커뮤니티 그룹으로 좀 유입시키고 또 이런 지속적인 활동으로 연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럿 프로그램 외에 이런 커뮤니티들이 되기 위해서는 장례 문화를 공유하고 그리고 승하원이나 양재 하늘 투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테마화 시켜서 좀 렉처 프로그램으로 계속 진행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웰다잉 투어의 리서치나 섭외를 통해서 좀 더 확장시키면서 이 과정 영상을 계속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올려서 함께 이런 함께 웰엔딩 같이 잘 마무리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화라던가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다녀오신 분들은 또 현장의 진실이 있잖아요. 또 전달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너무 키가 작아서 이 방석을 놀려니 참 키가 작은 게 가끔 유리할 때도 있는데 잘 없네요 요즘.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일본에 다녀오신 팀은 나이듦 그리고 죽음 그리고 그것을 지역에서 사회적 개인이 죽음을 개인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이 죽음과 나이듦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어떤 실천을 해야 될까?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술가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이 다녀오신 이 팀의 핵심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돌봄 일종의 나이듦과 죽음 이것이 이제 돌봄이잖아요. 이런 돌봄의 과정 혹은 돌봄의 문화에서 예술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이제 여기서 사업 계획을 너무 짧게 급히 말씀하시긴 했지만 보면은 굉장히 비영리 단체들이 인간의 삶과 죽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거기서 예술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일을 할지 또 하실 계획인지를 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 팀 내에서 제가 이제 그 작가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제가 대답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저는 이 죽음 개인의 입장에서 이제 죽음이라는 주제를 좀 많이 다뤄왔었고, 그리고 이게 어떤 정서적인 어떤 상실감에 대한 이런 질문들을 다른 어떤 관객들하고 공유하는 어떤 그런 방식의 매개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탐방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머리에 약간 충격을 딱 받았던 것은 정서적인 죽음에 대한 정서적인 건 상실의 주제를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내가 오늘 갑자기 이제 죽었는데 아무도 그러니까 연이 없는 어떤 그런 독거 세대에 독신 세대가 이제 도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대하는 어떤 이런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상당히 좀 신선했고 충격을 먹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 2명이 간 게 아니라 거의 한 전체 인원이 5명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그 같이 팀 내에서 이 엔딩 센터를 조금 컨택하시고 묘지 친구라는 개념을 좀 적극적으로 한국에 한번 들어와서 한번 실험을 해보자. 다만 이거는 실질적인 어떤 그런 사후 처리에 관한 이런 것까지도 같이 논의해보는 지점에서 그런 지점에서 한번 연대 가능성을 점쳐보자고 했었고,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그런 일이 사실은 사회나 국가가 할 일이 아니냐, 예술가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이거를 기획하는 그리고 질문을 관객들에게 하고 실질적으로 상상력을 도입시켜서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예술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는 미술적 요소도 있을 것이고 건축적 요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장르들이 이런 테마를 가지고 충분히 작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일본
이렇게 고령화를 오랫동안 고민하고 겪어왔던 일본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까 묘지 친구 이런 거 너무 생소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친구가 돼서 묘지에 이렇게 같이 들어간다. 되게 이상했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납골 땅에 아래 위로 쭉 쌓잖아요. 뭐 그거나 이렇게 같이 들어가나 똑같은 거 아닌가? 뭐 생각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막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나라면 내가 나중에 이제 혼자인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과 묘지 친구가 되면 신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것이 지금 아직 그 고령화의 문제나 이렇게 죽음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렇게 크게 다루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좀 생소한 개념인데요. 이런 개념들이 우리 사회에서 아니면은 지금 하시려는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안착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우리식으로 좀 더 변형 혹은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일단 그 커뮤니티 저희가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주제에 얼마만큼 공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사실 정말 실질적으로 땅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계속 매장보다는 그 화장을 장려하는 편이고, 그리고 사실 저는 되게 그로테스크했던 것이 엔딩 센터에서 그렇게 같이 묻히는 것이 사실 하늘을 향해서 고층 아파트들이 땅이 없으니까, 근데 땅 아래로 고층 마치 그 무덤을 취해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사실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셨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것이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런 쉐어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하진 않는다. 그리고 뭐 개중에는 저 기억나는 게 이제 그 성정체성 관련해서 뭐 이렇게 레즈비언들은 같은 이 구덩이에 묻혀, 사실 이게 함이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 모래가 있었고 완전히 화장을 한 상태에서 어떤 그런 용기 없이 그냥 정말 섞이는 거거든요 땅에서. 그런 화장 쉐어 공간에 대해서 아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더 생길 것이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 서울시에서도 매장 그 묘가 없기 때문에 수목장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장례 문화로 이제 옵션이 생기고 있는데 굉장히 고가인 경우도 있고 뭐 이래요. 그래서 뭐 화장을 서울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화장을 할 때 그 프라이스를 굉장히 뭐 1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그런 어떤 시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장 추상적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고시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이 부족한 이 현실에 관련된 어떤 이런 해결점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사실 인지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저는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가 요즘에 대학원에서 치매라는 과목을 들어요. 예. 예, 그래서 대학원에서 치매라는 과목을 듣는데 치매 수업 다음엔 커뮤니티 케어를 또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복지 정책이나 이런 쪽도 접근도 전부 다 커뮤니티 케어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삶 안에서 이런 치매 인지증 환자하고 분리시키지 않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계속 섞이게 만들고 우리의 삶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게 국내의 정책에서 반영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실제로 어떻게까지 될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이 1차적으로 국내에서 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7월에 그때 나이듦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고 열었을 때 의외로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노년 이런 단어로 접근할 때는 사실 많이 안 오십니다. 그렇죠? 지금 다 젊으시잖아요. 노년, 노인, 죽음 이러면 오시진 않죠. 근데 나이듦이라는 키워드로 바꾸니까 내가 현재 나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어떤 시점이 되고 나면 나이듦에 대해서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되고 뭐 부모님의 삶까지도 함께 저희가 케어해야 되는 시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식들도 많아지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일로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복지사분들 같은 분들은 굉장히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개념들이 늦어지긴 하겠지만 한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필요로 하고 있고, 그리고 간소화되는 어떤 장례 절차라던가 이런 것들도 지금 은근히 고령화 사회와 맞물려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곧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사실 얼마 전에 그 기사가 났던 게 누군가가 독거로 해서 돌아가시면 친구조차도 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걸로 지금은 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가 친척이 아니면 누군가가 내가 내 친구가 죽었다 해도 내가 장례를 치러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무연고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제 정말 빨라지는 이 고령화의 문제에서 아마 선생님들 말씀대로 곧,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까 계획하신 그런 각종 모임을 통해서 곧 인식이 좀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플로어에 또 질문 있으실 것 같아요. 질문해 주시겠어요? 궁금하신 거, 또 아까 잘 못 들었던 거 좀 더 듣고 싶은 이야기 질문해 주세요. 다 너무 젊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선생님. 하셔서 그럴 일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현장에 가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이라든지 혹은 사업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영향을 끼쳤던, 가시기 전에 이런 걸 볼 것이고 이런 걸 참고해서 이런 사업을 어느 정도는 대략적으로 마음속에 갖고 가셨을 텐데, 현장에서 이제 여러 탐방지를 보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혹시 뭐 의외였던 점이라든지 혹은 생각의 어떤 고민의 여지나 그런 걸 받으신 게 있다면 이 자리에 좀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너무나 잘 준비해서 모든 게 예상대로 진행되었다면 그것도 비결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이건 사실 이초영 선생님이 더 잘 대답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플랜 A로 지원을 받았지만 그때는 이제 노년에 많이 주어진 잉여의 시간에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미술적 접근할 것인가, 뭐 핸드메이킹이라든지 만들기 뭐 이걸 통해서 뭐 그런 쪽으로 메이커 스페이스 방문 뭐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컨택이 안 됐어요. 이메일을 보냈고 아무래도 올해 또 이제 있었던 그런 문제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메일 답변이 거의 없는 것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플랜 B를 이주영 선생님 외에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막 리서치를 하셔가지고 후반부에 이제 그 컨택이 됐던 분들의 이제 어쨌든 현재 가서 민간 교육 차원에서는 이렇게 훌륭하게 문제 없이 그리고 예를 들면 아오이 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 파운더가 사실은 1인당 10만 원 정도의, 한국 돈으로 10만 원 정도의 탐방비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탐방을 하는 외부 손님이 있으실 때 우리는 사실 여기서 데이케어를 하고 어르신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 인력을 사실은 그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탐방비로 해결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 한일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무료로 하겠다. 예, 그래서 저희는 한 5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또 절감을 할 수 있었고, 물론 저희는 한 200, 300%의 자부담을 얹어서 저희는 탐방을 했습니다. 아무튼 예. 네네. 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1차 그런 섭외 했던 것들이 1차적으로 잘 되질 않았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2차로 했던 것들의 주안점은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함께 잘 나이 들어가는 형태들은 어떤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생각을 하는 와중에 아까 뭐 엔딩 센터라던가 리스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식의 사후에 사전부터 사후까지 함께 연결되는 형태들에 조금 더 컨텐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연결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저희가 제안했던 묘지친구라는 개념까지도 가서 저희가 이제 직접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건 모든 탐방하셨던 팀들이 아시겠지만 저희도 이제 국내에서 모든 자료들은 다 찾아볼 수 있죠. 당연히 동영상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직접 가서 체감해서 이 체감의 정도라는 게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저랑 함께 여기까지 걸어오신 포항에서 오신 지금 관객분 선생님하고도 말씀을 제가 좀 나눴지만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었던 탐방이었고, 네, 그래서 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각자의 활동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가 저희에게 이제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5분이 같이 가셨던 5분이 같이 활동할 계획이신가요? 저희 피턴 멤버가 이제 4분이 계신데 그 외에 내년부터 좀 확장이 될 것이고 거의 한 분 빼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네, 그 뜻하는 대로 계획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또 훨씬 더 재미있는 우리가 여기서 잘 몰랐던 것들을 만나고 오셨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우리가 여행을 떠난다는 거의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장이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또 질문, 네, 선생님. 네, 아까 그 이초영 선생님하고 같이 걸어왔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주 관심사다 보니까 아까 지나가면서 어느 곳에선가 건강한 노인들은 춤추러 갔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이제 요양원에서 춤 동작 봉사도 하고 또 포항은 지진이 일어난 곳이라서 재난심리지원센터에서 마음 힐링 댄스 이런 프로그램도 제가 진행을 좀 하고 해서 그게 저한테는 그냥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때 이 분들이 어떤 그 춤을 추러 가셨는지 뭐 그날이 에도가와 관련돼서 뭔가 민속 축제, 전체 시의 축제 발표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고토엔에서는 본인들이 커뮤니티 되는 곳들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곳들에 3곳이 따로 맛집을 열었던 거고요. 여기는 에도가와 시의 민속춤 축제에 가셔서 그분들이 계속 배우셨던 민속춤을 췄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설엔 100명 정도 이제 함께 입소해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몇 명 정도가 가셨는지는 얘기는 못 들었으나 그분들이 끊임없이 계속 춤을 배우셨고 그 춤을 발표하러 가셨다고 하셨고요. 또 번외편으로 저희 멤버 한 분이 그날 합류를 하시는데 잘못 가신 거예요. 그 시 춤 축제 하시는데 그래서 우연치 않게 또 그 축제에 대한 춤 축제 사진을 또 남겨놓으셔가지고 그것까지 제가 담지 못했으나 거기에 직접 전부 다 참여하시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이것이 그냥 지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혹은 치매가 걸릴수록 돌봄이라는 것이 강조되는데 이 돌봄이 그냥 누가 누구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삶으로 접근한다는 점이 그래서 세대 간의 경계도 또 장애나 혹은 어떤 질병 유무의 그런 경계도 없어지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선생님. 제가 이제 자라면서 저희 친정 엄마한테 많이 들었던 말이 너 내 나이 돼 보면 알아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느덧 그 나이가 되었고,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을 때 쭉 봤을 때 이제 장례 문화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며칠 전 이제 잠이 안 오길래 우연하게 네팔의 이제 장례 문화재 천장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학교를 그쪽에서 나왔는데 또 그런 문화가 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환경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장례에 관련된 사업이 상당히 확장이 됐고 이제 뭐 광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저는 이제 그 이전의 단계, 특히 치매 말씀하셨길래 이제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 치매 투병을 하셨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가족들이 케어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갔었어요. 근데 그랬을 때 공공이라는 어떤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사회가 어떤 식으로 그를 케어를 할 수 있고 그 가족들을 보듬어 줄 수 있을까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이제 복지 시스템이 연결이 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는 이제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야쿠르트랑 이제 뭐랄까 연대를 맺어서 그런 지역을 갖다가 이제 그런 가구들 항상 매일매일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반찬을 이제 서비스를 이제 복지센터에서 복지관에서 하는 서비스들이 이제 돌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마을 안에서도 할머니들끼리 자기들끼리 또래 문화가 있으세요. 근데 그 어떤 문화에 끼지 못하는 분들이 또 다른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아무도 모르는 진짜 무용고의 어떤 그런 거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후자의 경우와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탐방하셨던 어떤 사례들과 어떻게 이제 그 매칭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거를 어떤 문화 공동체로 어떻게 엮어 나가실 수 있을지.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문화는 단박에 바뀌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그러니까 습속이 된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한번 권유해 본다고 한들 안 바뀌시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또래 문화에 섞이지 못한 어떤 어르신의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분들을 묘지 친구까지 이렇게 끌어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은 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긴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복지 정책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커뮤니티 케어의 형식으로 현재는 당사자 그리고 당사자의 가족까지도 현재 케어하는 형태로 가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뭐 그런 어떤 무연고 있는 그런 분들까지도 연계가 되는 형태가 필요한데 현재는 사회복지사 한마디로 행정복지센터 안에 사회복지사만 그 상황들을 전부 다 캐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치매안심센터라던가 아니면 보건소라던가 이런 곳이랑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케어하는 형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저도 들긴 하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뭐 야쿠르트와 개념 비슷하게 뭐 약사들이나 간호사들이 한 달에 한 번,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걸 약도 지어주고 간호 이런 혈압도 재주고 하는 형태들로 계속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2020년에는 요양원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일본에서 이미 정책이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돌봄을 마을 안에서 다 소화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도 복지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갈지는 저도 이제 장담을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도 함께 케어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될 것 같고 그 또래 문화에 섞이지 못한 할머님까지도 우리가 함께 이어가는 그런 형식의 방식도 저희가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네. 네, 시간이 다 돼서 또 쉬는 시간에 또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을 펼치면서 아까 저기서도 나왔지만 내가 사는 곳에서 10분 안에 10분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많은 그런 우리를 케어할 수 있는 우리가 서로 돌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센터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안에서 좀 더 저도 굉장히 남과 섞이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묘지 친구 보면서 저런 커뮤니티 활동을 해야 되는구나. 나이가 들어가니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바뀌고 우리가 거기에 갈 수 있는 마음이 또 같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정책이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우리 각자가 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신중년과 노인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현을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사회는 너무 노인에 대해서 이 노인이 이게 자본주의가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주의에서 사실 노인이란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그래서 쓸모를 다한 소용이 끝난 그런 존재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나이 든다는 거에 대한 공포가 사회 전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자꾸 동안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학자들은 생애 개념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어느 생애에 뭘 해야 한다는 생애 개념도 좀 부수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다른 것보다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늙어감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것을 통해서 정부가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걸 기억한다면 이 문제도 생각보다 잘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